계약갱신 요건과 재계약, 그리고 묵시적 계약할 때 우리가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 시 임대인 입장에서는 5% 이내 임대료 증액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특약사항란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로 작성한 계약임을 명시해야 된다. 이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한 것으로 2년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은 행사할 수 없죠. 이런 문구를 명시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훗날 입증하기 어려워서 계약기간 만료 때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으로 또다시 2년 더 거주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이 아니라 임대인이 보증금 올리면서 임차인이 재계약하자고 했더니 임대인이 그럼 보증금 한 5% 또는 보증금 10%를 증액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 이런 문구만 있었다면 그거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한 것은 아니죠.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다시 2년을 더 계약갱신 요건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럴 때는 반드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이 재계약서 작성할 때 임대인이 요구로 보증금 5%를 증액하는 것임, 이런 내용이 꼭 써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고 또다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없는 거죠. 재계약을 하는 경우 재계약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합의로 시작된 것으로 종전계약과 무관하게 2년 후 임차인의 일회의 계약갱신 조건이 남아있다.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보증금 5%를 초과하여 증액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계약할 때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라면 새로운 계약을 또 재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5% 초과하고 10%, 20%, 30% 초과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쓸 수 있죠.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보증금 5%를 초과하여 증액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임차인은 보증금 5%를 초과해서 증액하고 재계약하고, 그런데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5%를 초과해서 증액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도 그 당사자가 합의해서 재계약을 쓸 때 5% 이상 초과해 주는 것 같고 그걸 무효냐? 임차인이 그걸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무효로 주장하지 않고 그 계약에 승계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죠. 그러나 특별법에서는 반하는 거죠. 왜냐면 주택임대차법에서는 보증금 증액을 1년 이내에 증액할 수 없고 1년이 지나서 5%의 증액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법정을 갖고 임차인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증액 청구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지. 근데 이게 합의해서 했다고 하면 이거를 이 5% 초과했기 때문에 이거 무효로 해서 5% 초과된 금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또 임차인이 그런 걸 청구할 수 있겠냐 이게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를 5%를 초과해서 계약하는 것도 할 수가 있지만 주택임대차법에 반하기 때문에 이거를 초과한 금액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임차인이. 근데 받아들여서 재계약을 썼다면 그 계약도 유효한 계약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임차인이 그 초과해서 증액했다면 이 초과해서 증액 계약하고 2년 후 계약갱신 요건으로 2년을 더 살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해서 보증금 5%를 범위를 초과해서 증액한 것을 무효화시키고 더 돌려달라고 얘기하고 2년만 살고 이사 나갈 것이니, 즉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순수하게 임대인이 보증금 올려달라 가지고 보증금 올려달라고 해도 5% 이상 올릴 수 없는 겁니다. 주택임대차법에 기본적으로. 임대차 3법이 아니라도 올릴 수 없어요. 5% 이상 증액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좋은 뜻으로 그래? 그럼 보증금이 시세가 뭐 지금 6억씩 가는데 지금 내가 4억에 있으니까 뭐 4억 5천까지는 올려주겠다. 5억까지는 올려주겠다. 임대차 계약을 합의해서 작성을 했다면 그 계약도 하나의 유리하고, 임차인은 5% 이상을 초과해서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런 걸 반환하지 않고 그 계약관계에 유지됐다. 이랬을 때에는 그거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에는 또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 6개월에서 2달 사이에, 만료되기 6개월에서 2달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주장해서 2년을 더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이번에 어떻게 했냐, 그 5%를 초과해서 증액한 걸 갖다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이 초과된 금액을 반환을 요구하고, 내가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면서 이 반환을 요구하고 그 5% 초과된 것을 반환받고 그 계약갱신 요건으로 2년만 살다가
또다시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는 거죠. 그렇게 두 가지 있었대. 5% 범위로 반환을 요구하고, 이 재계약을 쓸 때 5%를 초과됐을 때 임차인은 그거를 인정하고 2년을 더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 초과된 금액을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면서 초과된 금액을 반환을 요구하고 반환받고 2년만 살다가 이상할 것이, 이거는 본인이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계약할 때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으로 재계약하는 내용을 넣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법무부라든가 이 전문가의 해석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죠. 재계약을 할 때 5%를 초과해서 10% 정도를 증액해서 이제 그 계약을 하더라도, 이런 문구가 있었다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로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요구하고 임대인은 보증금 10% 증액하는 조건으로 재계약 한 것임. 이랬을 때, 이렇다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은 행사한 걸 보는 거죠. 행사하는 거. 근데 임차인이 이제 나는 이제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했으니까 이 5% 초과된 5%는 돌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걸 안 하고 그냥 지나가고 2년이 지났다. 그러면 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를 한 거를 보고, 설령 5% 초과해서 했더라도 행사한 거를 보고 또다시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증금 증액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제가 이 다음번에 이제 방송을 할 거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면 계약서 보증금 증액할 때 현명하게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을 갖다가 이 보실 때 그때의 특약사항 내에다가 이런 내용을 쓰면 되죠.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고, 아예 합법하게 쓰는 거죠.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고 임대인은 보증금 10% 증액하는 조건으로 재계약하는 것임,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것이 무효가 되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한 거로 본다는 것이죠. 요거를 계약갱신 요구로 안 보냐? 그렇지만 임차인은 5% 초과된 걸 갖다가 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갔다. 그럼 계약갱신 요건을 또다시 주장할 수 없다는 걸 갖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묵시적갱신 같은 경우로 연장이 됐다. 이거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이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계약갱신 요건은 이래가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엔 Q&A 풀어보는 두 가지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임차인과 재계약해서 총 3년이 지났는데요. 계약기간 총 4년만 보호하면 되나요? 아니면 또다시 계약기간 2년을 추가해서 총 6년이 되나요? 이거는 주택임대차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법의 계약갱신 요건하고 좀 다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법의 계약갱신 요건 10년은 한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던 초과되던 계약갱신 요건 10년을 인정하게 되는데, 그 10년은 10년까지만 보호받으면 계약갱신 요건은 끝나는 겁니다. 계약갱신 요구를 이 횟수를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계약갱신을 10년까지만 보호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주택 같은 경우는 내가 10년이든 20년이든 상관없이 계약갱신 묵시적으로 10년을 살았다고 해도 또다시 계약갱신 요건을 한 번만 인정해 주는 거, 한 번만. 그래서 상가 임대차보법에 의한 계약갱신 요건과 주택임대차보법에 의한 계약요건은 좀 다른 것이다. 묵시적으로 갱신되거나 재계약 등으로 세입자 재계약해서 임차인이 4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더라도 임차인은 종전 만료 후 추가로 2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달 전까지 집주인이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죠. 자, 두 번째는 세입자가 안 나가면 1주택자도 양도세를 비과세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조정대상 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이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1주택자가 1년이 지나서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전입과 1년 이내에 거주한 종조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다만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시까지 전입과 종조주택을 양도를 연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있어서 팔지를 못하는 경우는 2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우 주택이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에 갱신된 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일시적 주택이라면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반드시 366일 이후에 취득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365일을 해서 하루가 지나야죠.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이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냐면 1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 거죠. 기존 집이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2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새 주택에 1년 이내에 전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는 3년 이내만 팔면 되는 거죠.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게 비조정대상 지역에는 1주택자가 1년이 지나서 새 주택을 취득 후 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